자, 오늘 제가 발표드릴 논문은 Driver Anomaly Detection, a Dataset and Contrastive Learning Approach라고 해서 예능공대에서 제안한 논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얘네가 집중을 한 거는요. 결국엔 위험한 상황들이 이런 distracted 된 drivers에서 온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근데 many anomalous 액션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어노멀리티한 액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픈셋 레커니션 프로블럼으로 갑니다. 이게 뭔 소리냐? 데이터셋 안에서 어노멀리티 디텍션, 우리가 본 것만 다 어노멀리티 디텍션을 한 게 아니라 완전 새로운 게 들어왔을 때 얘가 어노멀리티인지 아니 어노멀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을 못한다. 그런 문제가 오픈셋 레커니션 프로블럼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비디오 웨이스트 벤치마크를 제안을 해서 얘는 뭐 하는 거냐? 드라이버 어노멀리 디텍션 데이터셋이라고 해서 그 테스트 미리 얘기하자면 테스트 셋하고 트레이닝 셋을 따로 나누는데 이제 트레이닝 셋에는 없는 그런 상황들이 테스트 셋에는 존재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있죠. 그래서 얘네는 에리어 언더 ROC를 썼어요. AUC라고만 에리어 언더 커브라고밖에 안 나옵니다. AU ROC를 쓴 거예요. ROC가 0.9673이다. 이거는 되게 잘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지. unknown 클래스가 이 네트워크에 인트로듀스 됐을 때 어떤 식으로 시스템을 리액트를 할 건가에 대해서 문제를 풀고 싶은 거고요. 일단 뭐 여기 있는 이미지가 그 데이터셋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앞에서 본 데이터셋이 있고요. 위에서 본 데이터셋이 있어요. 그래서 뭐 다른 짓을 하면은 노멀 드라이빙 범주 안에 안 들어가고 그냥 운전을 똑바로 하고 있으면 노멀 드라이빙 범위 안에 들어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는 멀티모달 데이터셋이라고 하는데요. 이 멀티모달링 하면 뭔 소리냐? 그 여러 가지 센서를 사용했다. 그리고 두 가지 이상 센서를 사용했다는 건데 여기서는 인프라레드와 그 뎁스 카메라 두 가지를 사용했고요. 위치도 두 가지. 그래서 총 네 가지 뷰에서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멀티 뷰와 멀티 모달 이렇게 두 가지. 오케이. 뭐 질문 있었어요? 질문 없는 거로 알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데이터셋을 제공을 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Deep Contrastive Learning 어프로치를 사용해서 어노멀리스 드라이브를 이제 디텍트를 하겠다라고 제안을 한 거죠. 네. 그러고 이제 그거의 그 어노멀리티 드라이빙 디텍션은 이제 요만큼 데이터셋 잘 구분이 된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레이티드 워크 다 뛰어넘고 실험 방법은 바로 갈게요. 질문 있으면 채팅 써주세요. 네.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은 차량에서 카메라를 여기 천장과 앞에다가 달아서 이런 식으로 탑테스트 이미지가 나오고 인프라레드 이미지도 나오고 뎁스 이미지, 인프라레드 이미지 이렇게 총 4가지 데이터가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멀티모달 인프라 뎁스 인프라메트 모달티가 들어온다. 멀티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싱크 맞추는 게 난 되게 신기해. 그래서 여기 데이터셋을 보면은 여기 레졸루션 이렇게 생겼고요. 프레임 레이트가 되게 높죠. 하고 총 31명의 드라이버를 사용했는데 각각이 노멀 드라이빙과 어노멀리스 드라이빙을 모두 실행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25개의 서브젝트는 각각 6개와 8개 해서 이렇게 총 25 곱하기 14개의 드라이빙 시나리오가 존재를 하고요. 노멀 드라이빙은 좀 한 3분 30초 그리고 어노멀리스 드라이빙은 30초. 당연히 어노멀리스 드라이빙이 되게 짧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다. 그러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테스트 여기다 반대로 이제 6개 그 이제 비디오 레코딩이고 이제 아노멀리스 액션은 테스트 비디오에서 랜덤하게 중간중간에 껴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16가지 디스트랙션 액션이 테스트 셋에만 존재를 한다. 이거를 우리가 아까 봤던 오픈셋 레코그니션 프로블럼을 풀기 위하여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이 테이블을 보면은 트레이닝 셋에는 이제 왼쪽으로 전화받기, 오른쪽으로 전화받기, 텍스트 다른 이제 동승자와 얘기를 하는 것, 뒤에 막 가는 거, 뭐 라디오 어저스트 하는 거, 막 물 마시는 거 이런 기본적인 거는 테스트 셋뿐만 아니라 트레이닝 셋에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테스트 셋에만 존재하는 놈들이 이 여기 왼쪽에 이제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건 당연히 다 존재하고요. 여기 있는 16가지 빨간색 것들은 이제 테스트 트레이닝 셋에 존재하지 않아서 그 소위 앞에 말한 다시 말하지만 오픈셋 레코그니션 즉 트레이닝 셋에 없는 이런 테스트 셋의 데이터들을 잘 구분해내는 그런 태스크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하느냐? 네, 컨트래스티브 러닝을 사용합니다. 컨트래스티브 러닝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미지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베이직 3D CNN 인코더가 존재합니다. 왜 3D냐? 이게 시간 타임을 Z축으로 봐서 X, Y는 사진이고 시간을 Z축으로 봐서 이렇게 3D가 하나 존재하고 그게 인코더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코더에 들어간 놈은 이제 이런 식으로 512 디멘션짜리 피처가 되는데 여기에서 한 번 더 피처 벡터로 더 줄입니다. 왜냐? 이 4번 레퍼런스인데요. 4번 레퍼런스가 여기 A Simple Framework for Contrastive Learning for Visual Representation 심CLR이야. 심CLR로부터 디멘션이 낮으면 낮을수록 컨트래스티브 러닝이 효과가 있다 라는 그런 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줄였고요. 일단 줄였고 그거를 통해서 컨트래스티브 로스를 이런 식으로 이거 어디서 많이 우리 내가 제안한 믹스케일하고 비슷한데 앞에 로고가 붙은 거예요. 마이너스 네거티브 로고 라이틀리 후드고 그러면은 당연히 언슈퍼바이즈 러닝 즉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기 때문에 포지티브 페어는 K개의 노멀 클립이죠. 노멀 드라이빙 클립과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클립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총 요만큼의 포지티브 페어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까지 인정하시죠? 두 번째, 그리고 어노멀리스 드라이빙 클립 같은 경우에는 그 놈과 그렇지 않은 놈이 K 곱하기 N개의 네거티브 페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같은 놈들끼리는 그냥 이거 뭐 제곱한 거죠. 그냥 이거 V 트랜스포즈 V야 이거 그냥 그놈에다가 I번째 놈과 노멀한 놈들끼리 다 위에 올리고 노멀한 놈들과 노멀하지 않는 놈과 노멀한 놈을 다 더해버립니다. 그리고 요 놈을 IJ에 전부 따라서 계산하고 그럼 이게 포지티브 총 K-1겠죠. 얘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눠주는 이런 식이 이런 로스를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컨트래스티브 에스티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보시면은 anomaly driving 클립을 더욱더 보여줌으로써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데, 이런 거 그 극단적으로 봐서 complete training samples of anomaly driving을 그러니까 전체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거는 너무 비싸잖아. 이게 제곱으로 이거 보면 아시겠지만 제곱으로 늘어나요. 제곱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 노이즈 컨트라스트 에스티메이션을 사용을 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했냐? m개의 네거티브 샘플을 이제 미니 배치에다가 집어넣고 m 플러스 1개의 소프트맥스 클래시피케이션을 사용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세한 거는 요 논문을 10번 논문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은 이제 테스트 타임에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레코그니션은 어떤 식으로 되느냐. 당연히 우리가 AU ROC, 에리아 언더 ROC 커브를 사용해야 되는 거는 스레시홀드가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 그 매트릭을 사용을 할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KNN을 생각을 하겠죠. K nearest neighbor를 사용을 할 텐데, 얘가 디스턴스 칼큘레이션이 너무 익스펜시브하죠. 잘 생각해보면 그 페어 수가 많으니까.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할 거냐, 모든 노멀 드라이빙 클립을 L2 노멀라이즈드 요 피처들, 요 위에 있는 요 놈만 사용하고 요 위에 있는 놈들은 안 쓰고 여기 있는 피처들 가지고만 L2 노멀라이즈드 벡터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요 3D CNN 벡터로 들어간 놈의 전체적으로 나눠주고 그 크기만큼의 L2 놈을 나눠주고 요 놈은 다 더한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시밀러리티는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요 놈과 다 더한 놈과 특정 놈의 트랜스포즈 곱으로 나타나고요. 요 놈을 어떤 스레시홀드 감마에 대해서 작으면은 시뮬레이티 스코어니까 높을수록 시뮬러한 거 좋은 거죠. 그래서 어노멀리스 드라이빙이라고 클래시파이가 되는 겁니다. 작으면. 이해하셨죠? 당연히 요 놈은 노멀한 놈들끼리만 계산한 거예요. 그죠? 노멀한 애들끼리만 계산한 거야. 좋아.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얘는 하나에서만 나온 거잖아요. 그럼 이제 퓨전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탑에서 본 뎁스와 인프라레드 이미지는 시밀러리티가 이런 식으로 그냥 평균 내는 방법으로 계산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탑과 프런트에 관한 거는 이제 안 나와 있더라고요. 안 나와 있었어. 하나도 안 나와 있어가지고 이것도 아마 비슷한 방식으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디테일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발리에이션 매트릭은 여기 에리아 언더 커브, 여기 오타 났네요. 네, 뭐 에리아 언더 커브 ROC 커브에 즉 AU ROC를 사용했다. 내가 여기서 약간 마음에 안 드는 게 AUPR은 왜 사용하지 않았나 라고 하면 너무 널시시스틱하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베이스라인 리절트 같은 경우에는 레즈넷을 사용을 했고, 베이스 인코더로 레즈넷을 사용을 했고, 자 보시면은 트레시홀드 탑 뎁스 이미지만 사용한 거는 트레시홀드를 이런 식으로 했고, AUC는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에큐러시는 이 정도 나오고요. 인프라레드를 사용했을 때는 좀 이렇게 나오고, 탑 모두 사용했을 때는 AU 언더커브가 좀 더 올라갔죠. 즉 뎁스와 IR을 둘 다 사용하는 게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탑 프런트를 둘 다 사용하면 훨씬 더 성능이 좋아지고 에큐러시도 높아진다. 단 이제 스레시홀드 이거는 잘 해야겠죠, 당연히.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에리아 언더 커브가 0.9655 정도까지 되게 높게 잘 구분한다는 거죠. 사실 4% 미만의
수치를 잘못 판단한다는 거니까 이 정도면 되게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컨트래스티브 로스를 사용하느냐 아니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하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컨트래스티브 로스를 안 사용하고 우리는 그냥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니까 그럼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가 훨씬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이제 비교를 해준 게 요 표예요. 요 표인데 일반적인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한 거는 성능이 되게 안 나오고 조금 웨이티드 된 놈도 사용했을 때 인프라레드 프런트에서만 약간 더 잘 나오지 성능이 비교적 딸리네요. 그리고 당연히 컨트래스티브 로스를 사용하는 게 가장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컨트래스티브 로스가 훨씬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베이스 인코더, 즉 여기에 있는 우리 아까 봤던 F 세타 점 요 놈을 좀 어떤 걸 사용하면 좋을까라고 이제 판단을 했을 때 여기서 모빌넷, 셔플넷, 레즈넷, 그러니까 모빌넷과 셔플넷도 같이 비교를 해줬어요. 해준 결과 레즈넷이 가장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가 성능을 보시면은 레즈넷이 가장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당연한 게 파라미터 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좋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마 이 MFLOPS가 속도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이 속도가 훨씬 어느 정도 거의 한 20배 빠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 성능을 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프리트레이닝을 할 때와 안 할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프리트레이닝을 해야 된다. 인프라레드 그러니까 이 프런트만 사용했을 때 웬만하면 얘가 더 좋은데 이제 삐까삐까하네요. 지금 보니까 수치가 되게 삐까삐까하네요. 네, 그래서 되게 비슷하다. 그래도 약간이나마 레즈넷이 프리트레인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포스트 프로세싱이 무엇이냐? 요 위에 이미지를 보시면은 자, 이 시뮬러리티 스코어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시죠. 근데 요 수치 있죠. 이 프레임 6630번짜리. 요 놈 같은 경우는요. 잘못 판결한 거죠. 한마디로 해서. 여기는 다 세이프하고 여기는 다 안 좋은 놈들인데 조금 잘못 판단하고 있죠. 그럼 요런 애들을 우리는 스무딩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걸 포스트 프로세싱이라고 하는데 이런 놈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K previous scores. 우리가 데이터셋 논문에서 제안했던 5 consecutive frames처럼 K previous score를 해서 여기서는 6개의 프레임을 가지고 처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조금 탑에서는 좀 딸리지만 프런트와 탑 프런트에서는 비교적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낸다 라고 여기 이런 식으로 조금 성능이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테이블 5, 자 클로즈 셋 스페시피티, 즉 이 데이터셋에서 본 놈들하고만 비교한 놈과 이 오픈셋에서 비교한 놈들과 비교한 놈들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 이 오픈셋에서는 원래 되게 성능이 안 좋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트레이닝 데이터의 레이시오를 바꿔가면서 이제 성능을 비교를 해봤더니 1대1일 때가 성능이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데이터셋을 제공하고 되게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에디셔널한 놈들을 되게 다 설명을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많이 함으로써 이게 논문이 붙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CBPR 된 논문이거든요. 네. 질문 있으신가요? 정훈님 안 들려요. 말 안 하고 있어요. 말 안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도 이미지를 넣어서 음, 했었으면 아이로스 말고 좀 더 좋은 데 붙지 않았을까? 사실 나도 그 생각을 하고 있어. 이미지가 없어서 그게 아쉽다. 뭐 근데 뭐 이미지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라고 생각. 근데 사실 이미지를 넣었어도 너무 FMTC랑 그 FMTC에 바이어스 된 게 좀 크긴 할 것 같아서 맞아. 나도 그게 좀 문제인데 그냥 그런 것만 좀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좀 해서 뭔가 좀 보여줬으면은 괜찮았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아쉽네. 그, 뭔가 그냥 도로 도로 레인이랑 자동차 정도만 세그멘테이션 해서 그 이미지 갖고 했으면은 뭔가 괜찮았을 것 같긴 한데 그런 걸로 OOD 디텍션 했으면 괜찮았을 것 같네. 저거 CVPR 붙은 거 보니까 배 아픈데? 그지. 나도 이거 솔직히 이게 왜 CBPR? 붙은 거예요? 어? 붙은 거예요? 이거 언제 거냐? 저 좀 오래된 것 같아. 아니, 그 근데 저거, 그거, 알잖아. 생각 직접 운전 안 하고 그냥 차에 타서 운전하는 척만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저건? 그니까 개꿀인데? 이거 CBPR 아닌데. 그니까 미안하다. 이 CBPR 아니다. 이 뭐야? CBPR이면 배 아파 죽을 뻔했네. 윈터 컨퍼런스 오브 뭐야 이거? 어플리케이션 허브 컨트리전? WACB? 여기인데? 뭐야? WACB. 약간 아이로스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럴 WACB. 것 같은데? 봅시다. 구글 스컬라 기준 WACD 9위 정도 하네요. 일단은 공유 활성화 해주시고요. 네, 죄송합니다. S 이제 발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음, 저는 오늘 막 논문을 뭐 좋은 걸 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교수님 한 분이랑 그냥 좀 시뮬레이터를 좀 더 집중적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 이분이 MIT 교수시거든요. 근데 그 굉장히 자율주행 쪽 연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굉장히 그 도시 상황에서 그러니까 트래픽 라이트가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자율주행을 좀 많이 멀티 에이전트로 많이 연구하시는 것 같아서 강의하는 제목만 봐도 좀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그 퍼블리케이션에 있는 것들만 봐도 좀 그렇거든요. 약간 여기서 에코 드라이빙이 그러니까 이거 이따가 좀 간단하게 얘기해 줄 건데 에코 드라이빙이 진짜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그런 컨트롤을 이제 강화학습으로 푸는 거 이런 거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자율주행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는 세미나니까 뭔가 이분의 그런 리서치도 좀 따라가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참고해 보라고 소개해 준 거고. 그래서 이거를 대강 이제 설명하면 사실 이론적으로 이해할 건 별로 없거든요. 그냥 제가 이 논문 갖고 온 거는 우리가 너무 자율주행해서 뭐라 하지? 뭔가 진짜 그냥 골 포인트를 향해서 가는 내비게이션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측면의 연구도 좀 해볼 만한 것 같다 해가지고 뭔가 굉장히 신박한 연구 주제라서 가져와 봤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하는 거냐면 그림이 있던데 그림이 있었는데 없네. 무슨 영상이 있었나? 어쨌거나 그 이런 약간 시그널라이즈드 인터섹션이란 게 잠깐만 이거 비디오가 있었던 거 그러니까 어쨌든 시그널라이즈 인터섹션이란 게 그냥 사거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거리에서 에코 드라이빙을 어떻게 할 건가인데, 그러니까 뭘 하는 거냐면 결국 이 차들을 컨트롤하면서도 이 시그널까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얼마나 쌓이면은 이쪽에다가 신호 켜주고, 그다음에 차들을 이제 어느 정도 속도로 움직이게 할 건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 가속도 같은 게 크면은 빨리 갈 수는 있겠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크고 그다음에 차가 많이 쌓이면은 이제 당연히 거기서 정차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크고 근데 그렇다고 너무 많이 바뀌게 되면은 여기 있는 차들이 오다가 계속 급정거하니까 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크고 이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강화학습을 했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냥 좀 당연히 포뮬레이션 완전히 똑같고 그다음에 결국 이 아래 내려가면은 얘네가 한 게 그냥 TRPO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런 다이나믹스 모델링이랑 이런 위어드도 좀 잘 이제 디자인한 것 같아가지고 한번 나중에 이런 연구를 하면은 이렇게 뭔가 우리가 디자인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궁금한 사람 있으면 참고해보라고 가져고요. 여기 있는 거 하나하나 다 설명하는 거는 그냥 큰 의미 없을 것 같아서 스킵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논문 설명 끝이고 약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인터섹션이 있으면은 이렇게 이제 약간 이제 신호를 언제 켜줄지를 이제 우리가 정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정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쌓이면 이산화탄소 배출량 크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 시뮬레이터가 뭘까 하고 검색을 해봤는데 약간 수모라는 거더라고요. 수모 시뮬레이터인데 수모 시뮬레이터 하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도로에서 이렇게 자동차들을 할 수 있는 건데 되게 간단하게 뭔가 조절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커맨드가 약간 이 차의 속도랑 뭐 어떤 레인에서 운전할지 약간 뭐 이 정도로 정하는 느낌? 그러니까 우리가 베타 드라이브인가? 어쨌든 고기나 뭐 가제보처럼 엑셀러레이션이랑 스티어링을 주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도로 정보들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이제 실제 지도에 있는 도로 정보를 바탕으로 얘네를 이제 좀 하이 레벨에서 커맨드를 할 수 있도록 만든 시뮬레이터인 것 같고, 막 이제 뭐 이렇게 도로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막 되게 여러 가지 도로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튜토리얼도 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면 이제 싱가포르에 있는 곳을 이제 선택을 해서 뭔가 이제 프로세싱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싱가포르에 있는 도로를 바로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좀 뭔가 제가 가젤보에서 엄청난 노가다를 하면서 하이웨이를 만들었는데 이걸 보면 좀 현타가 왔긴 했어요. 어쨌든 그거는 이제 제 이야기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지도를 주면은 바로 도로를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확대를 하면은 실제로 막 몇 차선 몇 차선 이렇게 세세하게 잘 나오거든요. 뭐하고 연동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도로 정보가 다 나와 있고 그래서 뭐 이렇게 코드로도 이렇게 트래픽 라이트나 이런 거를 이제 뭔가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해서 설명을 했고 저도 이걸 다 보진 않았는데 그냥 띄엄띄엄 가면서 봤는데 이게 뒤에 보니까 컴퓨터가 느리네. 모르겠다. 뭐가 있었는데 약간 이런 건가? 막 이런 식으로 약간 도로에서 자, 자동차 움직이는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어느 파트인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여기서 이제 자동차들이 슝슝 움직여요.
자동차 대수 같은 것도 뭔가 조절할 수 있고 보니까 사람이 더러 그래서 이거를 좀 이용하면은 실제 도로 상황에서 뭔가 할 만한 연구들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소개해 주려고 네, 오늘 세미나 때 준비했어요. 왜 안 되는지 모르겠네. 제 인터넷이 느린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 네, 수고 많으셨어요. 끊을게요.